자, 하겠습니다. 예. 사회자본론들 이 친구 나왔을 때는 일단 90년대고요. 유거버넌스 관련돼 있다는 거 아까 봐 NGO도 일로 들어올 겁니다. 자, 얘가 있다는 건 다른 자본도 있을까 없을까? 그게 바로 뭐 인적 자본이나 물적 자본이에요. 인적 자본, 특히 물적 자본은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아니 뭐 자산 보이잖아 지금. 그리고 배타적 소유가 된다 안 된다? 돼요. 근데 사회 자본은 뭐다? 관계 자본이야.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다 보니까 무형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분명히 있어 없어? 있어. 실제적이야 분명히.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마을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 단단한 사회 자본이 존재해봐. 그러면 이게 우리 거란 말이야 지금. 그러면 여기에 어떤 문제 터졌을 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까 안 할까? 하겠죠. 누가 강요하고 감시하지 않아도 이 공동체에 나쁜 일을 하진 않겠죠. 그러지 않을까? 그게 1번입니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 있다면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회자본입니다. 자, 이런 사회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거시가 역시 마찬가지 거시가 있어야 되고 미시야. 그럼 거시가 뭘까? 사회 전체예요. 사회 전체 네트워크, 수평이야. 그다음에 신뢰가 존재해야 되고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예요. 그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규범이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적용돼야 돼, 안 돼야 돼? 호혜적 규범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가 기본 요소예요. 이게 것이야. 그럼 미신 뭘까? 그럼 내가 여기에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리고 내가 여기에 기여하는 것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이게 미시예요. 그래서 요새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사회자본론은 개인들의 무조건적 봉사 강조한다고 그래요. 틀렸어, 맞았어? 틀렸어요. 나도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또 이렇게 나왔다. 사회자본 기본적으로 공공재예요. 공유하니까. 근데 나도 참여해서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이득이 있어, 없어?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공공재가 맞지만 사적재 성격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거시는 사회 전체 신뢰나 네트워크, 그들의 관계는 수직이 아니라 뭐다? 수평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혜 규범은 뭐냐면 어떤 룰이 있는데 이 룰이 누구한테나 공정하게 이득이 되는 거야 지금. 호혜 규범. 그 다음에 신뢰. 여기서 말하는 신뢰는 개인 간 신뢰가 아니라 뭐다? 공적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어때? 우리나라 이걸 갖고 비교해봐. 어때?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느낌 별로 안 좋지? 그래서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조사했는데 전 세계 40개국 정도 조사했거든. 우리나라 거의 꼴등이었어요. 기분 나쁘잖아. 후쿠야마인데 이 새끼고. 쥐가 무슨 미국애거든. 일본계 미국인데 우리나라가 신뢰 없든 말든 간에 너의 문제는 아니고 왜 네가 지랄이야 했던 기억이 나 그냥. 나이 먹으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 그때 그 당시에 1등, 2등이 누구였냐면 미국하고 미국,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일본, 영국 이런 나라가 거의 상위권이었고요. 안 좋은 나라가 누구였냐면 우리나라. 또 누구 있을 것 같아? 중국 있지. 중국 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프랑스 난리도 막 애들 그냥 보니까 와 매너도 없고 이 새끼들 하면 그냥 이 펜싱하는 건지 항의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라고 그냥. 선수하고 해야 되는데 왜 심파로 펜싱하고 앉았어 주는 그냥 기억이 납니다. 근데 잘 봐봐. 유럽 봐보세요. 유럽은 라틴 있고 그 게르만 있잖아요. 누가 더 오래됐습니까? 라틴이 더 오래됐지. 라틴 대표 국가 누구다? 이탈리아하고 그리스도 있는데 어디냐? 프랑스 같은 애들이에요. 그다음 게르만 대표가 독일이나 영국이잖아요. 근데 오래될수록 뭐가 발달해?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해요. 그럼 아시아에서 제일 오래된 나라 누구다? 중국이지 뭐. 걔가 제일 개인적이야. 그다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제일 역사가 짧아요. 어떤 분 일본 역사 짧다니까 동의 안 하더라고. 이누야샤 안 봤어? 이누야샤가 언제인 줄 알아요? 개요정인데 기원 후 400년이야. 400년, 500년 때 우리 광교토 대왕이 정복하고 있을 때야. 근데 거긴 아주 개가 다르더라고. 개요정이. 선사가 없어요, 걔네들이. 역사 짧아가지고. 이거하고 비슷한 나라가 영국이에요. 영국은 주로 누가 다녀? 요괴가 날아다니더라고요. 일본은 요괴가 날아다니고 요정이 날아다니고. 또 영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인공이 어려요. 그리고 걔는 타고났어요. 선민의식이 있어.
뭐 저는 맨날 애들이 주인공이고 그잖아. 요정 날아다니고 뭐 그럽니다. 근데 중국은 누가 시험 잘 재라? 나이를 알 수 없는 할아버지가 제일 잘해요. 나이 먹어서 잘해요, 걔네들은. 몇 살인지도 모르겠어. 애들 싸움 막 말리고 앉았고 막 이럽니다. 또 죽어도 죽지 않아 또 가. 딴 데 가 있고 막 그래요, 걔네들고. 그럼 우리는 누가 제일 싸움 잘해? 주로 아버지가 버려가지고 자선가를 해요. 알고 보면 아버지는 또 최고수야 또. 또 이 새끼는 또 여기저기 다 배워 또. 아버지 적도 배우고 다 배운 다음에 다 통합을 해요. 우리나라 이게. 특이합니다. 원피스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작가 같아요. 우리하고 똑같거든 멘토가 지금. 아버지는 뭐 혁명 꼭 버렸잖아 또. 할아버지도 끝내주고 다 버리고 앉았고 얘가 혼자 커가지고 막 크고 있어 지금. 다 배우고 앉았고 또. 아마 그 원피스 작가 올라가 보면 아마 우리는 한국계가 아닐까 나는 생각을 해요. 일본계는 아니야. 타고난단 말이야. 그치? 애초에 자르긴 애들은. 켄신이 연습하는 거 봤어? 켄신 몰라? 바람에 검신해가지고 그냥 하잖아. 그냥 발도 재가지고. 갈게. 일본 애들. 그래서 재밌습니다. 일본하고. 일본과 영국 비교하면. 그래 안타깝게 전 세계 유럽 대표가 영국이고 아시아 대표가 일본이라는 게 그지 같아요. 그냥. 역사 없는 것들이. 갈게요. 사회자본론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 거시 미시 중요합니다. 거시가 뭐라고? 전체. 미시가 뭐라고? 개인이야. 그래서 미시가 있다는 건 뭐도 있다는 거야? 공공재 말고 사적재 성격도 있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봉사가 아니라 나도 이득이 있어 없어? 있다는 겁니다. 내려갑니다. 자 봐. 이 사회 전체예요. 공동체는 요 집단이야. 이러다 보니까 개인주의보다는 크지만은 전체보다는 작아요. 자, 요 집단 내가 강한 자본, 결속 자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 너무 강해버리면 뭐가 문제일까? 타 집단과 갈등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게 뭐가 필요하다? 타 집단 연대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걸 뭐라고 그래? 교량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속 자본 봐봐. 결속 자본이 강한 자본. 조심할 게 뭐냐면 사회 자본이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속 자본과 교량 자본이 있는데 이건 집단 내 응집성이니까 강한 자본이 되고 이건 집단 간의 연대다 보니까 약한 자본이라고 그래. 근데 이 4번만 존재하면 뭐가 문제다? 갈등이 나와요. 모두 필요하다. 그래서 약한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 뭐가 되니까 연대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강한 자본이 집단 내 문제가 뭐다? 갈등의 약이다. 약한 자본이 연대가 돼요. 이러니까 뭐가 좋아진다? 협력이 되고 창의성이 좋아질 겁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학자 봐보십시오. 토크윌 빼고 전부 몇 년대 학자들이야? 90년대 학자들이에요. 90년대 많이 등장. 누가 물러나고 신자유주의 계획이 좀 물러나고 공동체 들어오면서 얘가 많이 들어와요. 그치? 그리고 이거 들어왔을 때 별로 안 좋았는데 부패와 같이 들어와요. 옛날엔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못 사는 나라가 후진국이었거든. 근데 후진국이 더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 그다음부터 뭐가 나온다? 사회자본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선진국과 후진국 갈랐어요. 90년대부터. 특징입니다. 관계자본이다. 맞고. 이러니까 한 방에 안 만들어집니다. 지속적이다. 장기적이다. 이걸 단기로 잘 나와요. 지속이다. 장기적이다. 불투명하다. 불확실하다. 근데 분명히 있어 없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자본을 누가 주도해야 돼요? 사회가 주도해요. 그럼 국가는 조종자, 촉진자가 되는 거야. 국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주도하다 보니까 상향적이다, 자발적이다. 요게 존재하면 나는 요 사회에 바람직한 행동을 할까 안 할까? 또는 사회에 해악되는 행동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친사회적이라고 그래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뭐다? 공동체 성격이 있는 거고요. 우리 개념이니까 이게.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공공재 성격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왜 고시가 있으니까. 근데 미시도 있어 없어? 있으니까 플러스 한번 해봐. 사적재 성격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 시험에 나왔습니다. 공공재 성격도 있지만 사적재 성격도 있다는 거야. 또 사회자본 한번 만들어지면요. 단기간에 안 없어져요. 그럼 내가 어느 동네 사회자본 있는 동네에 살았어요. 나는 기여하지 않고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래서 무임승차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할게. 사회자본은 단기간에 안 만들어져요. 상당히 오래 걸려 만들어져요. 근데 한번 만들어지면 뭐다? 단기간에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사회자본 만든 동네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럼 나는 거기에 기여하지 않아도 그 혜택을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런 무임승차 문제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또 사회자본은 특이한 게 쌓여요.
많으면 더 많이 쌓입니다. 우리 자산 봐봐. 자산이 100억대하고 1억대가 있다고 해봐. 이거 이자부터 봐. 이게 더 많이 쌓여 안 쌓여? 쌓이겠지. 그래서 일명 사회자본도 많은 사람 더 많이 쌓이는 거고 없어지면 점점 없어져 이렇게. 자기 강화 요소가 있다는 거야. 선순 악선이 자기 강화적이라고 그래요. 사회자본이 많을수록 더 많이 생기는 거고 작으면 점점 없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재는요. 내가 이걸 살려면 이때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등가 교환이고 동시 교환이에요. 근데 사회자본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동네 친사회적 행동했어. 내 대가 받았어 안 받았어? 받지 않았어 지금. 그러다가 다른 사람 행동했을 때 그때 대가 받겠죠. 그래서 동시 교환도 아니고 뭐다? 등가 교환도 아니라고 그래서 시장은 뭐다? 동시 교환이고 등가 교환인데 사회자본 그렇지 않습니다. 자 봐. 다시. 여기 강의실에 사회자본이 있다고 생각할게. 이분이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돈 받았나? 대가 안 받았어? 다른 사람 혜택 봤어 안 봤어? 봤죠. 그러다가 다음번에 이분이 청소를 한 거야. 그럼 이분은 그때 대가 받은 거야 지금. 등가도 아니고 동시교환도 아닙니다. 자, 기능입니다. 이런 사회자본이 있어 봐요. 이런 사회자본이 있으면 서로 믿어 안 믿어? 믿으니까 감시 통제가 불필요해져요. 알아서 할 거니까. 그러면 거래 비용이 줄어 안 줄어? 주니까 경제도 좋아져 안 좋아져? 좋아져. 그래서 순서를 잘 봐야 돼. 사회자본이 형성되니까 거래 비용이 줄고 거래 비용이 줄니까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결과 경제가 좋아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자본은 경제도 기여한다 기여하지 않는다? 기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후쿠야마인데 선진국은요. GDP 구성의 70%가 사회자본이래요. 근데 후진국은 GDP 구성 20%만 사회자본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가 뭐가 터져? IMF가 터져요. 그러면 세계은행이 돈을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걸 개선해달라고 그래요. 부패 문제라든지 이걸 강조합니다. 개방성이라든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후진국을 개발할 때 인적 물적 자본보다 사회 자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키우면은 후진국이 더 좋아질 수 있어 없어? 다시. 선진국은 사회 자본이 7할 정도. 후진국 2할밖에 안 돼요. 그럼 후진국 개발할 때 사회 자본을 키우면은 금방 발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세계은행이 후진국에 원주하는 조건으로 뭘 강조해? 이런 사회 자본을 많이 강조해요. 그게 바로 부패 지수 같은 것들. 이것 때문에 자본 떨어지는 거니까. 자, 어쨌든 가니까 거래 비용 줄어들고 추가적 장치 없다 보니까 가외성도 줄어요. 가외성 줄으니까 비용이 절감되겠지? 절감되고 거래도 활성화될 거고요. 그다음 2번입니다. 통제, 자, 이렇게 조심할 게 있다. 사회 자본이 있다는 것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사회가 통제돼요. 이러니까 추가적인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됐지? 다시. 이 사회 자본이 존재하니까 자발적으로 친사회적 행동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 놔둬도 서로 견제하고 통제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통제 비용이 감소돼요. 근데 통제는 더 잘 돼요. 잘 될 겁니다. 또 서로 신뢰 있습니다. 그럼 공유할까 안 할까? 하니까 소통도 활성화되고 학습도 되고 창의성도 좋아진다는 겁니다. 공유할 거니까요. 근데 이거 있어 여러분. 창의성은 개인주의야 집단주의야? 개인주의예요. 그치? 근데 사회자본 보다시피 개인주의가 아니라 뭐다? 집단주의다 보니까 사적 선택, 개인 선택이 제약이 돼요. 이렇게 나온다면 뭐가 떨어질 수 있어? 창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얘는 그게 아니고 서로 믿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걸 막 공유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라면 창의성이 좋아질 수 있어 없어? 있겠죠. 그 얘기야 지금.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식정보사회는요. 지식이 핵심인데 지식은요. 신뢰야 신뢰. 똑같은 말해도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는 건 느낌이 다르겠죠.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했어. 내일 있잖아. 주식이 오를 것 같아. 주식할 뿐. 아유 나에 신뢰가 없어. 근데 머스크 형이 왔고 내일 좀 오를 것 같아. 야 그럼 100만 원만 빌려줘. 씨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 지식정보사회야. 똑같은 말에도 누가 말하는가에 따라 달라져 안 달라져? 근데 우리 머스크 형에 대한 신뢰가 없어 봐요. 넘어가는 그냥. 사회자본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냐?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쓴 사람. 그거 옛날에 되게 히트했어요. 그거 나도 봤어. 3권까지 봤어요. 부자 되려고. 읽어보니까 이 새끼 범법이더라고 전부 다. 범죄 그냥 전부 다 세금 빼먹고 이거밖에 없더라고. 뭐 이런 그지 같은.
아, 이렇게 부자 되는구나, 이 새끼들 해가지고. 남 노동 착취하고 막 전부 그런 거더라고. 내가 배운 거 많이, 아,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부자들은. 많이 배웠어요. 그래,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이 되게 올랐는데 요새는 말해도 안 먹혀요, 잘. 많이 깨진 것 같아, 이제. 머스크 형을 한마디만 하면 난린데, 지금. 자, 갈게요. 그래서 조심하자. 사회자본은 집단주의다 보니 창의성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공유하다 보니 높아질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신뢰되니까 거리의 비용 줄을 거고 경제도 좋아질 거고. 근데 문제가 뭐라고? 집단주의예요. 너무 집단 결속 강조하다 보니까 타 집단 간의 갈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가 필요하다? 교량 자본 필요하고요. 또 맨 마지막에 집단주의다 보니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입니다. 난 사회자본이 제일 잘 형성된 마을은 스머프 마을이라고 생각해요. 100명의 스머프, 파파 스머프를 중심으로 단단하게 공동체 구성했어, 안 했어? 근데 맨날 뭐야? 맨날 같이 가야 돼. 춤춰야 되고. 투덜해야지, 투덜투덜하고 앉았고. 또 나가야 돼 하면서. 그리고 그 100명의 스머프 나름대로 전부 다 기여하는 지식이 있어, 없어? 다 있어요. 허영이만 뭘 기여하는지 모르겠어. 걔는 뭐 이것만 들고 다니니까. 딴 애들은 전부 뭐 하잖아, 지금.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맨날 같이 모여 춤을 춰야 되잖아, 지금. 자유 침해될 수 있어요. 아, 진짜 그 스머프 마을이 스머프가 사회주의 냄새라고 해가지고 폐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뽀로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집단 가출에다가 사회주의잖아, 거기도. 그지? 노는 게 제일 좋다고 그러고. 우리 딸이 맨날 그래. 노는 게 제일 좋아하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좋아? 집단 가출이잖아, 얘들은 지금. 그 동물 학대고 세상에 북극여우를 거기서 갖다 놓으면 어떻게, 아니, 사막여우를 얼어 죽으라고. 벌새가 있지 않나 하고. 자, 참 그걸 갖고 참 하는 거 보면 가슴 아파요. 어른들이 진짜 할 일 없나 봐, 그냥. 자, 읽어보시고요. 자, 공동생산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일본 거예요. 갑자기 일본이 있잖아. 어느 지역이 기업이 나가버려. 망했어. 그럼 그 지역에 세금이 안 거치지. 세금 안 거치면 공무원 잘렸어요. 근데 공무원 있으니까 경찰도 하고 치안도 하고 다 했는데 갑자기 다 잘려버린 거야. 그럼 이 동네 공공재를 누가 공부할 건데? 공무원들이 없다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 어쩔 수 없이 지역 공동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지역 방범도 하고 지역 소방도 하고 막 해야 되겠지. 이게 바로 공동생산이야. 이거 봐라. 또 공무원이 없어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는 공무원 만들라고 직접 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러면서 뭐가 나온다? 공동생산 개념이 나와요. 자, 질문. 이 사람들이야. 요 마을 주민들이 왜 경찰 서비스 만들었죠? 타인의 봉사하려고? 내가 쓰려고. 내가 쓰려고 했는데 이게 공공재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이득 본 거지 지금. 내가 소비자예요. 소비자면서 내가 직접 생산한 거야 지금. 공동생산이라고 그래요. 내가 정규 경찰이 아니야. 나는 지역 주민이야. 근데 자발적으로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쓰려고 타 주민들도 이득 보는 거야 지금. 자, 공동생산 봐봐. 시민들은 소비자예요. 소비자들이 자기가 쓰려고 만들었는데 그 결과 다른 사람도 이득 봅니다. 공동생산이라고 그러고요. 그래, 정규 생산자, 정규 경찰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하는 거야 지금. 시험에 이 공동생산을 정규 생산으로 나와서 틀리게 만든 적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주로 내려가는 게 읽어보고요. 그다음에 옛날 시민 참여는 주로 뭐다? 결정 단계야. 근데 얘는 결정 단계가 아니라 뭐다? 생산 단계예요. 항의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거야 지금. 그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은 주로 통제나 결정 단계에서 얘는 서비스 생산이나 집행 단계에서 넘어갑니다. 대두배경은 누가 실패하니까 정부가 실패했어. 관료제가 지금 낭비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기업도 안 해요 이거. 이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지역의 소방이라든지 지역의 경찰이라든지 지역의 우편이라든지 이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이 안 들어가니까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세금 안 내도 되잖아 지금. 그러면서도 공공 서비스를 키울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아, 여러분도 갑자기 여러분 동네에 경찰도 빠져버리고 소방도 빠져봐. 그럼 누가 해야 돼? 여러분 해야 돼,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 읽어보시고 나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 보다시피 이거 뭐야? 내가 쓰려고 한 거야. 쓰려고 했는데 이 지역 공동체 같이 이득 본 거예요.
내가 쓰려고 했다는 건 사적 영역도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그리고 혼자 나만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다 보니 공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와 공이 겹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공공재가 아니야 지금. 사와 공이 겹친다는 것. 그리고 결정 쪽이 아니라 뭐다 주로 집행 쪽이라는 것, 서비스 쪽이라는 것. 요게 이제 그 공동 생산 많이는 안 나왔는데 얘가 나왔을 때 역시 공동체주의라든지 자조 활동 같은 거 생각 한번 해봐요. 자, 시험에 최근에 나왔던 게 개인이 있고 집단이 있고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이 중요합니다. 집합 뭐냐면 내가 만들었는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버리면 뭐가 나올까? 무임승차 문제 나올까 안 나올까? 다시 할게. 집합이 뭐라고? 내가 만들었는데 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 이용해도 내가 못 막아요. 공공성격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무임승차 나오는데 시험이 뭐가 나오냐면 이 집합적 공동생산이 누구나 이용하니까 재분배적 사고가 있다고 그래요. 나는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겠어. 왜 재분배라고 할까? 재분배라는 게 약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지역 모든 사람이 다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 같아요 지금. 그래서 다시 집합이 뭐라고? 내가 만들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뭐다? 옛날의 문제는 무임승차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무임승차 문제는 안 나왔고 뭐가 있다는 거야? 누구나 이용하니까 재분배적 사고가 있다. 시험에 나왔어요. 재분배 사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표현은 내가 다 드릴게요. 나중에. 엔조까지 나갔지 않았나? 저번에 한 줄 노트에 엔조 나가지 않았나? 엔조 나갔으면 있을 겁니다. 거기. 집합적 사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건 무임승차가 옛날 버전이야 지금. 무임승차만 있는 게 아니라 뭐다? 재분배적 사고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써보십시오. 다 있을 겁니다. 자, 수기민주주의가 있는데 수기민주주의 반대말은 참여민주주의예요. 반대말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얘가 나온 거야.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선거권이 없었어. 그치? 참여하는 게 민주였어요. 근데 지금 참여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다수결로 하니까 맨날 누구만 이겨? 51만 이기고 49는 져요. 그러면 참여해봤자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들어와야 되겠지? 이제 수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참여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플러스 심사 숙고가 들어가요. 토론 과정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 맨날 답이 뭐냐면 여론조사일 겁니다. 여론조사는 얘 아니야. 누가 들어가도 공론조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참여 수기 봐봐. 자, 옛날엔 투표 자체가 민주주의였죠. 근데 지금 투표권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거 했다고 여러분 민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 투표하기 전에 먼저 숙고 과정이 있어야 돼요. 토론 과정이. 이걸 통해서 좀 정제되게 여러분 의사를 집어넣어 달라는 거야 지금. 수기민주주의. 누가 참여한다? 여러분이 참여해요. 여러분이 참여하고 숙고 과정 들어왔다는 겁니다. 기존 민주주의. 그냥 다수결이 한계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일단 토론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누가 들어와야 돼? 51%든 20%든 1%든 간에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대표성이 존재해야 돼요.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수기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해요. 그리고 수기 뭐가 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시 그냥 단순 다수결이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 생각해봐.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맨날 정해져 있잖아 지금. 아니야. 선거라는 게 바뀔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고정된 선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이건 독재 아닌가요? 난 의회 독재라 생각해. 바뀌지를 못하잖아 지금. 맨날 두 당밖에 안 나오잖아 지금. 표정이 안 좋네. 재명이 형이 좋아하는데 좋아하든 나라든 간에 똑같잖아 지금. 선거 양옆 3개밖에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양한 게 있어야 되는데. 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다양한 의사가 들어올 수 있게 뭐가 돼야 돼?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요.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정보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대표성, 정보와 시간, 수기. 밑에도 마찬가지다. 정보,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실질적 규형, 다양성 반영해야 되고 동등하게 고려하고 이게 있다는 건데 학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 자, 시험에 이거 밑에 게 나올 거 4번이 나올 겁니다. 이걸 뭐로 바꾼다? 공론을 여론 바꿀 겁니다. 여론조사가 아니라 공론조사예요. 또 만약 얘가 답이 아니라면 다수결일 거예요. 다수결이 아니다 이거는. 수기민주주의 넘어갈게 이거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이걸 사실 놔둘 때가 마땅치 않았어요.
그래서 공론조사 앞에 놔둘까 하다가 그냥 시민사회에 놔뒀는데 만약 얘가 시민에 나왔을 때는 사례로 나온다든지 이게 제일 유망합니다. 시민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네요. 자, 1번. 공공재 생산 비용은 누가 되고 정부가 되고 생산만 NGO가 한다. 보완 관계예요. 반면 대체 관계는 정부 역할을 누가 대신한다? NGO가 대신한다는 거야. 시험에 뭐가 나오냐? 봐봐. 대체 관계가 되면 정부가 작아져도 돼, 안 돼? 돼요. 근데 보완 관계일 때 돈 누가 된다? 정부가 되기 때문에 정부 예산은 줄어들지 않을 거예요. 됐지?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반자 관계가 점차 확산되고 있고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맞는 말이고 1번 틀렸습니다. 그다음 내려가니까 자발적이다, 자율적이다, 이익의 비배분성이다, 공익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공익 맞는 말이고 자 그다음 맨 마지막 의존 관계 주로 어떤 국가다? 후진국이에요. NGO를 국가가 만든다는 거예요. 안 좋은 느낌이지 이거는. 2번입니다. NGO는 아마추어들이야. 전문성 틀렸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책임성도 없고 그리고 감독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시자일 뿐이에요. 맞는 말이고 NGO 봐봐. 그린피스 강만 그 바다만 봐요. 물론 바다도 중요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할 건데? 내가 저번에 말했지. NGO 이제 닭도 먹지 말자고. 복날 되면은 뭐 수천 마리 어린 새가 죽는다나? 뭘 먹어야 되지? 궁금하긴 해. 그 느낌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대화는 뭔데 도대체? 오골겐 닭 아닌가? 닭 같은데 그것도? 가끔가다 뭐 전기도 쓰지 말자고 하는데 그러면 에어컨 다 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원제를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적인 건 좋은데 좀 무책임한 것도 있어 없어? 아니야? 좋은 거야? 아니 난 원자력 반대해요. 없어지면 좋겠어. 너무 위험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한번 터져버리면 그 정도가 몇백 년간 없어지는 거니까 그냥. 근데 지금 대안이 뭔데 그럼 도대체? 그런 건 말하면서 없애자고 얘기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해. 무조건 없애는 것보다는.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아닌가? 그럼 석유 떼우자고 그러면 또 그 지구 온난화된다 또 뭘 할 거 아니야 또.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런 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요거만 보다 보니 전체를 안 보다 보니까 영역이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이상적이야. 무책임하고요. 이러면 또 이제 칼 맞을 수 있지. 조심해야 돼 이제. 그다음에 독립성이 없습니다. 강질이 없다 보니까 그냥 돈줄에 의존한다. 그래서 밑에 재정의 결여로 자율성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누가 많이 대다 국가와 시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가 시장 감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관변된 채나 시장 옹호자가 돼버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자본 몇 년대라고? 90년대라니까. 과학주관리법은 1911년이에요. 틀렸고 후기 행태지와 신행자가 60년대입니다. 틀렸고 공동체주의예요. 답은 4번이고요. 사회자본은 관계자본 맞고 2번 틀렸죠. 등가교환, 동등교환 아니에요. 시장이 등가교환이야. 답은 2번이고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재생산되는 거 맞고 자본이니까 쌓입니다. 맞는 말이고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도 않습니다. 시장과 다릅니다. 5번입니다. 서로 믿으니까 거래 비용 줄어들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거 누가 주도한다고? 시민사회 쪽이란 말이야. 정부 주도도 아니고 단기간도 아니야. 그렇다고 정부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는 주로 촉진 조정해줘야 돼요. 틀렸습니다. 추상적이다 보니까 계량화가 쉽지 않다 맞는 말이고 사회자본은 다 달라요. 국가 전체 자본하고 요 마을 자본과 다 다를 수 있어요. 다양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그 얘기야. 개인 간, 집단 간, 지역 공동체 국가가 전부 다 수준 다르기 때문에 사회자본은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지? 그만할게. 6번입니다. 시민이 수평적으로 맞아요. 시민 참여와 수평적 1번 맞고 2번 보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되게 중요해요. 공적제도 운영하니까 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사회자본 만들어져요. 맞는 말이고 법과 제도의 공정성과 효율성 맞고 자발적 맞습니다. 그다음에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 돼야 돼요. 이 문제는 참 내기 싫었나 봐요. 1번 수평이라고 그러고 4번 수직이라고 그랬으니까 성의가 없어 그냥 이거 그냥. 그렇지? 또 이런 걸 또 과감하게 또 틀려주시는 센스는 또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 이러고 보면 있잖아. 찍어도 1번 아니면 4번 찍 5번 찍어야 돼.
서로 모순이니까 2번, 3번, 4번 찍으신 분은 역시 아무 생각 없이 찍은 거 그냥 그러지 마시고요. 그 문제 보시면 찍은 거 봐도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나를 틀린 것도 있거든. 버금답이 있단 말이야. 택도 없는 거 찍어버리면 가슴이 막 아파요 그냥.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사회자본이 있다, 신뢰 강화된다, 거래 비용 줄어든다 맞고, 경제자본에 비해서 불투명하다, 불확실하다 맞죠. 또 사회자본 호혜 규범이에요. 그 다음에 친사회적 행동이다 보니까 사회 제재력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 동조성 집단주의다 보니까 개인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죠. 개인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제약합니다. 그치? 여러분 농촌이 사회자본이 많이 발달할까? 도시가 많이 발달할까? 아무래도 농촌이 낫겠지. 우리 동네니까. 근데 우리 동네 가시면요. 처음에는 안정감은 있지만 한 이틀 3일 지나면 좀 답답함이 있어 없어? 왜 그럴까? 동네 아줌마 다 보거든. 다 보고 앉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강원 할머니 볼 때마다 누군지 모르겠는데 들어줘야 되고 저기 나도 힘든데 왜 들어줘야 되고 웬만하면 안 나려고 밤에만 나가라고 그러고 그냥. 아니야 다 서울 부산 살아고 잘 모르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서울 우리 동네 가면 그 우리 앞집을 있잖아. 6개월에 한 번씩 봐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문 열어요. 가끔 우연히 만나는 것뿐이 없어. 자, 그래서 사회자본 집단 결속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베타가 있다고 그랬어요. 베타주의가. 8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야. 사회자본이 있어봐. 누가 감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퍼트남은 거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다, 호혜 규범이다, 네트워크, 수평 네트워크고요. 세 번째, 동시 등가교환 아닙니다. 또 나왔지? 결속은 폐쇄성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계속 반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있잖아. 내가 한 줄 있잖아. 그거 진짜 그 힘들게 만든 거거든. 그거 나중에 한번 봐봐. 없어 지금 그런 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그 기출이 어떻게 됐다는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똑같은 건 다 뺐어요. 근데 비스무리한 건 웬만하면 남겨뒀어요. 표현이 약간만 달라도 남겨줬으니까 봐봐. 자, 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자발적이다, 수평적 네트워크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상호 신뢰 협력 맞고요. 가외성이 필요 없다니까 서로 믿으니까 여부는 안 둬도 돼요. 답이 3번 틀렸습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나 사적 선택을 조회할 수 있고요. 넘어갈게요. 사회자본에 대한 설명은 가장 옳지 않은 거네요. 적극 참여하는 조건 맞는 말이고 공동을 위한 상호조정 협력 맞고 틀렸죠. 개인적 이득도 있다고 그랬어. 미시적으로. 무조건 몽사가 아니라 개인의 이득도 있어야 돼요. 답은 3번이고요. 그다음에 신뢰 맞는 말이고 11번입니다. 부르드 위에 알고 지낸 사이에 직접 존재하는 네트워크 실제적이다. 분명히 있어요. 잠재적이고 개발할 수 있다는 소리야. 맞는 말이고요. 사회자본은 인적 자본, 물적 자본과 구별되는 관계 자본이다. 맞는 말이고 사회자본은 많으면 더 많이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할수록 감소하는 게 아니라 사용할수록 늘어요. 자기 강화란 말이야. 사용하지 않으면 감소돼요. 답이 3번입니다. 그다음에 후쿠야마 그랬어. 똑같은 인적 자본, 물적 자본이어도 사회 자본이 많은가 작은가에 따라 복지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후쿠야마가. 푸트남은 그 이탈리아를 푸트남은 그다음에 후쿠야마는 전 세계 OECD 국가 40개를 이렇게 여기까지가 사회 자본론입니다. 어때요? 그래 이론 한번 하고 문제 푸니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제 문제 풀이 할 때는 아이씨 뭔 소리 하는 거야 막 이 표정하고 계셨던데 봤잖아. 그 아무것도 아니야. 훨씬 우리가 많아 지금 거기보다. 자, 행정 접근 방법이야. 자,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게 뭐다? 행정이야. 이 행정이 고정돼 있었다면은 바로 행정학을 했을 거예요. 근데 행정이 뭔데? 이 헷갈리다 보니까 이게 뭔가를 봤던 게 여기까지가. 행정은 원래 뭐였어? 집행이었어. 그러다가 결정으로 갔죠. 사실만 연구하는 과학이었다가 가치 연구하는 처방으로 왔어요. 막 변한단 말이야. 또 국가가 컸다가 작았다 하다 보니까 행정 변했어요. 그걸 연구하는 게 앞에 거였다면 지금 뭘 한다? 행정학을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행정학을 왜 연구하는데? 여러분 행정학자들이야. 행정 현상을 왜 연구해요?
어떤 분들은 행정현상을 이해해서 이론을 만들려고 그래요. 사실만 연구하고 이론이 목적이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 법칙에서 과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응용과학이야. 이게 순수 자연과학이라면 얘는 공학이에요. 물리학이라면 이걸 가지고 뭐 우주선 쏜다든지 우주 개발한다든지 배를 만들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생물학이라면 의학이야. 이제 문제 해결이야. 이걸로 우리 뭐래? 처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문제가 있어야 되고 문제 해결하려면 바람직한 이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걸 연구하는 게 어디 쪽이야? 규범 쪽이고 가치 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얘가 같이 있어야 돼요. 물론 얘가 되려면 얘도 있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얘도 있어야 되고 과학도 사실도 가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과학만 하겠다? 얘는 따로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강조한 게 되게 누구다? 행태주의론. 이걸 강조했던 게 누구다? 후기행태주의 신행정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다? 행정학을 왜 연구할 것인가? 어떤 학자들은 이론 만드는 과학이다. 사실만 연구하겠다. 어떤 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사회 문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이야. 이게 이제 연구 목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실증적이고 규범적이고 사실지향적이고 가치지향적이야. 됐지? 두 번째야. 그러면 왜 연구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연구할 것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 그 얘기야. 자, 여러분 사회현상이에요. 연구해야 돼. 사회 전체를 연구하실래요? 사회 전체 안에 있는 개인들 연구할래요? 개인들을 이해했다. 여기야. 개인을 이해해서 합쳤을 때 만약에 사회가 된다면은 우리는 개인만 이해해도 사회가 연구돼야 안 돼? 다시. 개인의 합이 사회예요. 그럼 개인 하나하나만 연구해서 합쳐버리면 사회가 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개인만 이해해도 사회 이해할 수 있어, 없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미시적이라고 그래. 개체주의라고 그래요. 반면에 이게 아니에요. 사회는 개인의 합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이런 개인 갖고 안 되겠죠. 그럼 사회 전체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 거시적이다 또는 전체적, 전체주의라고 그래요. 됐지? 그리고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어떤 이론이 만들어졌어. 요 이론이 전 세계 어디나 다 들어가더라. 이건 일반 법칙이라고 그래. 수학이 그래요. 물리학 같은 것들. 물리학 이론은 한국엔 맞고 미국 가면 안 맞나요? 아니잖아. 다 맞잖아. 뭐 피타고라스 정리는 우리한테 맞고 미국 가면 안 맞나? 그 유명한 누굽니까? 그 아인슈타인 공식은 그걸 알아야 똑똑하다고 그러던데. 몰라가지고. 공식 있잖아. 뭐 MC제곱 해가지고. 안 봤어요? 그지? 2는 MC제곱인가? 그게 뭔 말인지 몰라, 나는 지금. 그걸 알아야지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 뭘 했는다고. 다시. 어떤 이론은 어디나 적용되는 게 뭐다? 일반 법칙이야. 근데 어떤 이론은 요 나라는 맞아요. 요 지역과 요 문화는 맞아요. 근데 딴 데가 안 맞아. 이걸 뭐라고? 중범위적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맞는 게 뭐야? 개별 사례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이론 추구할 거야?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 법칙이야? 아니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아니면 중범위적이야? 할게. 요게다. 다시. 목적이 뭐라고? 과학이냐? 처방이냐? 또는 과학 실증이냐? 가치 규범이냐? 이게 목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미시인가? 거시인가? 또 어떤 이론을 만들 것인가? 일반 법칙적인가? 중범위적인가? 개별 사례적인가? 이걸 연구하는 게 이쪽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건 1번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자, 우리는 뭘 연구한다고? 아이고. 사회 현상을 연구해요. 그럼 사회 현상과 유사한 게 뭐가 있다? 이게 자연 현상이 있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내가 여기 연구할 거야. 이런 현상들은 내가 이미지로 만든 걸까? 내 밖에 있는 걸까? 밖에 있다. 이게 결정론이야. 객관주의들이에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고 중립적 시점에서 하나하나 연구해서 이미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바로 객관 철학이야. 존재론 가보세요. 실제론이 뭐라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내 밖에 이미 실제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론이야. 이러니까 나는 제3자 시각에서 하나하나
이해할 수 있다는 소리야. 반면 유명론은 안 그래요. 객관적 사회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사회예요. 그렇지? 내가 만든 이미지야 이거. 요게 이제 주관 철학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세요. 사회 현상은 연구하는 행위자와 분리돼 있다는 소리예요. 독자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3자 시각에서 이미 존재하는 사회를 하나하나 연구해서 이미 존재하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게 바로 자연과학 철학자들이야. 근데 사회과학은 안 그래요. 객관적 서면이 있는 것 같아? 이미지 서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객관적 서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 내가 느낀 이미지로 서면인 것 같아? 이게 바로 유명론이야. 주관론이야. 이거 할 때 잘 나온 시가 김순수 아저씨의 꽃이에요. 꽃. 그치? 꽃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이름 불러주기 전에 뭐에 불과했다? 몸짓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이름 불러주니까 꽃으로 다가왔죠. 이게 주관론이야? 객관론이야? 주관론이야. 객관론이 맞다면요. 김춘수가 꽃을 안 불러도 꽃은 꽃이에요. 그치? 근데 걔가 의미를 두니까 꽃으로 다가온 거잖아, 지금. 이건 유명론이라고 그래. 이름 불러주니까 의미가 되게 아주 라이브하지, 그냥. 물론 베꼈다고 그러던데. 우리 때는 그게 사랑시였는데 알고 보니까 유명론 철학시더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실제론이 되게 뭐다? 객관 철학들이고 유명론이 되게 뭐다? 주관 철학들이야. 세상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 주고 만든 거야. 이러니까 여기는요. 객관 철학은 객관적 존재를 인정해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이건 내가 그린 이미지고 이건 네가 그린 이미지고 이건 제가 그린 이미지고 요 공유한 이미지가 우리가 공유한 이미지다. 이걸 우리가 그래 간주관성이라고 그래. 또는 상호주관성, 간주관성이라고 그래요. 국사로 가볼까요? 이게 누구다? 제일 첫 장에 있는 거. 랑키아 카야. 이게 랑케지. 이게 뭐다? 카가 돼요. 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서술이고 얘는 해석이잖아 지금. 그지? 대화라면서. 넘어갈게. 근데 국사 측에서 잘 안 배우지. 수장에만 잔뜩 이거 갖고 있고. 그게 왜 나왔을까? 옛날에 시험에 나왔어요. 아주 오래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그냥 있어갖고 있을 거야 지금도 아마. 앞에가 좀 계륵이잖아. 애울건 더럽게 맞는데 잘 안 나오는 거 무덤들. 새끼들 왜 돌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지? 무슨 10개쯤까지 파고 앉았잖아 지금. 안 파요? 요새 잘 안. 우리 때는 진짜 가끔마다 한 번씩 나왔는데 그 나오면 맨날 그놈의 흥수아인가 아유 제기를 하면서 그냥 연천 전공리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물씨 그냥 돌이던데 무슨 돌도끼라고 우기고 앉았고 내가 돌인데 그냥 날카로운 돌 같은데 그냥 안 봤어 그거? 간섭기까지는 내 이해한다 갈았으니까 위에 거는 그냥 돌이더라고 그냥 짱돌이던데 그냥 뭐가 달라 도대체 나도 만들 수 있겠던데 유물이라고 하니까 유물 보고 앉았고 하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운영국 이런 데 가봐요. 놀랍습니다. 왜 놀라운 줄 알아? 왜 이렇게 방이 작지? 정말 조금해요. 가보면은. 어쨌든 유명론 읽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인식론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이 만약 객관적이라면은 제3자 시각에서 하나하나 관찰해 갖고 여기 있는 법칙과 규칙을 발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걸 실증이라고 그래요. 됐지? 자, 경험이 있고요. 실증이 있어. 경험이 뭐다? 내가 느낀 것만 지식이에요. 근데 느끼다 보니까 규칙이 발견되었어. 그럼 느끼지 않아도 내가 지식을 이미 알 수 있어 없어? 이걸 실증이라고 그래. 됐지? 그럼 이런 실증은 되게 귀납의 영역이야. 귀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들어와가지고 패턴 발견될 거니까 물론 이게 발견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 안에도 내가 느낄 수 있겠죠. 경험이 내가 느끼는 것만 지식이라면은 이게 쌓이다 보면은 이 경험의 규칙이 나와요. 규칙을 알고 있다면 느끼지 않아도 내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반면 이쪽은 뭐가 있다? 되게 관념적이에요. 독일 철학이고 영국 철학이죠.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이렇게. 실증주의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것들은 뭐다? 보편 법칙이 목적이고요. 반면 옆에 가봐. 주관 철학자들은 객관 존재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 내가 느끼는 거야. 이거 네가 느끼는 거고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을 때 객관적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만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분이 말한 의미가 있단 말. 이게 바로 뭐다?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그래요. 밑에 있죠? 그래서 얘가 객관적 답을 찾는 거라면 얘는 거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그래요. 다시. 어떤 분이 힘들다고 그래요. 행정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객관 철학이 맞다면 그 힘들다의 보편 법칙을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주관 철학이 맞다면 이분이 말한 그 힘들다 의미가 뭘까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야 돼. 그게 다 다를 거니까 이게. 그래서 밑에 가면 이쪽은 뭐다? 주로 의도를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그래요. 객관적 검증이라면 얘는 해석과 이해라고 그래. 반실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관련된 게 누구다? 행태주의예요. 일로 가면 누가 나온다? 후행태주의야. 이게 끝이야 그냥. 자, 마무리할게. 중요한 거 아니라고 그랬어 이거는. 세상은 이미 존재하더라. 결정론. 아니야. 우리가 의미를 갖고 만들어가더라. 유명론 주관 철학이에요. 결정론이 맞다면 제3자 시각에서 하나하나 이론 만들 수 있어 없어? 실증이라고 그래요. 이거 강조하는 게 누구다? 행태주의 애들이에요. 논리 실증주의 애들. 반면 그게 아니다. 그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강조하는 게 누구다? 후기행태주든 현상학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를 보려고 갖고 들어온 것밖에 없어 이거. 넘어갈게. 이걸 가지고 뭐가 나온다? 방향이 나옵니다. 과학이 뭐라고? 어디나 적용되는 보편 이론이에요. 사실 연구하고 사실 연구해가지고 이론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걸 강조한 대표학자가 누구다? 행태주의라니까. 그래서 과학 봐보세요. 사이언스. 결정론의 세계관이고 이미 규칙과 법칙이 있어 없어? 있어. 내가 만든 게 이미 존재해요. 이러니까 제3자 시각에서 이걸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대표 이론이 뭐다? 행태주의. 사이먼이야. 사실만 연구해서 이론 만들겠다는 거야.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요 기술이 아트인데 처방성이에요. 영어가 아트가 뭐냐면 특정 상황에서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법이 아트예요. 자, 물어볼까? 우리 학원의 행정학은 사이언스일까 아트일까? 혹시 여기 보편 행정학 이론 만들려고 들어오셨어? 그냥 문제 해결하러 들어온 거 아니야 지금? 이거는 응용의 처방성 이게 아트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이 사이언스라면 의학은 아트예요. 왜? 생물 지식 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게 목적이니까. 됐지? 갈게. 왈도는 처방한다고 그랬고 사이먼은 뭐라고 그래? 프랙티스라고 그래요. 다시. 왈도가 주로 처방성이고 사이먼은 과학성이야. 근데 왈도는 처방성 강조했지만 과학도 인정해요. 사이먼도 마찬가지야. 과학 강조했지만 처방성도 있어 없어? 있어요. 다만 처방성 뭐로 표현했다는 거야? 프랙티스로 표현한 거야. 실용성으로 체크하시고 얘는 Y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거 사회 문제 해결이 목적이다. 행정학은 원래 과학이 아니라 처방이에요. 자, 봐. 저 봐. 고전이론 왜 들어왔죠? 행정관리론. 뭐 때문에 역관주폐를 시정하려고. 맞지? 고전이론도 처방이에요. 통칭설 왜 들어왔죠? 60년대, 30년대 대공황 해결하려고. 신행정 왜 들어왔죠? 60년대 흑인과 백인 빈부격차 해결하려고. 신공갈 왜 들어왔지? 정부 실패 해결하려고. 전부 이런 식이잖아. 그 전부 다 뭐다? 웬만하면 다 처방이론이야. 사이먼만 되게 과학이론이에요. 사이먼 몇 명 안 됩니다, 이것들. 그래서 내려가니까 고전이론이든 후행태론이든 신공관리론이 전부 다 처방이론들이에요. 처방이론들. 넘어갈게요. 근데 둘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생각해봐. 처방이 되려면은 객관적 사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생각해봐. 사람을 치료해야 돼. 근데 사람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떻게 치료할 건데? 처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과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회 문제 해결이니까 바람직함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과학만 가지고 처방이 안 돼요. 뭐가 바람직한 이상이 있어야 되잖아.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돼? 규범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밑에 봐봐. 상호 보완이다. 왈도는 처방이지만 과학을 인정했고요. 사이먼은 과학이지만 행정학 처방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왈도가 학문 특징. 이게 바로 신행정학이야. 신행정학. 학문의 존재 이유야. 행정의 특징들. 첫 번째 분과학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회과학의 다양한 특성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특히 종합학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누굴 위한 학문이다?
전문 직업인을 위한 학문이야. 행정학자라든지 관료 위한 학문이에요. 전문 직업인, 전문 직업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순수 학문이 아니라 뭐다? 응용 학문이라고 그래. 사회 문제 해결이 목적이니까. 됐지? 그래서 뭘 조심하자? 전문 직업성이야. 이걸 가지고 뭘 극복하려고 그랬어?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랬어요. 윤리성 같은 거 가지고. 전문성과 윤리성 가지고. 이게 신행정학에서 왈도가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세운 게 뭐다? 전문 직업성이에요. 관료제 얘기가 아니고 뭐다? 직업 윤리하고 직업 민주성이야. 여기다가 전문성까지 해갖고 전문 직업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지? 어때? 공무원 되시면 전문 직업주의 생겨 안 생겨? 전문성도 있고 윤리성, 공공성도 있을 것 같아? 그게 있어야지. 그렇지? 설사 없더라도 면접 시간까지 만들어 놓으십시오. 면접 붙어야 될 거 아니야. 난 전문성도 있고 특히 윤리성이 있다. 내가 공직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이런 게 있다. 아까 뉴스 봤는데 어디더라? 수국이 여기 근처에 수국이 좋은 동네가 있는 것 같은데? 수국에 미쳐가지고 공무원이 그 동네를 아예 수국 천지로 만들어놔 보더라고. 수국 축제하고 막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수국이 별로 안 이쁜데 뭘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별로 안 이쁜데 그거? 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치? 이파리 지게 뭐 꽃이 하면서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미안해 수국. 근데 어쨌든 공무원 아저씨가 미쳐가지고 그 동네를 아예 수국 천지로 만들었나 봐. 멋있지 않아요? 할 수 있어. 공무원이 하려고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네가 하려고 맘만 먹으면 정말 할 게 많아. 돈도 많고요. 네 돈이 아니어서 그런 거지. 자금이 많단 말이야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지. 별 관심이 없구나. 그냥 놀아 그냥. 65살까지. 치매로 가라지. 어차피 사람 죽어. 열심히 일하면 간장병 죽고 놀면 치매로 죽을 거니까 잘 생각해. 그치? 자, 전문 직업주의 이거 조심하자. 왈도가 뭐다?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 해결하려고 내세운 거 전문 직업주의인데 두 가지가 들어와야 돼. 뭐가 들어와야 돼? 직업 윤리하고 전문성이 들어와야 돼요. 이러니까 우리가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지? 자, 내려갑니다. 접근 방법인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실증이 있고 뭐가 있다? 처방 규범이 있다니까. 실증이 뭐라고? 있는 사실을 연구해서 이론 만드는 게 뭐다? 실증, 행태주의예요. 규범이 뭐라고? 있어야 될 세계야. 가치 쪽이에요. 그래서 실증만 강조했던 게 누구다? 어디였어? 실증만 강조했던 게 행태주의예요. 그 다음에 규범 강조한 게 누구다? 후기 행태, 신행정학 이야기에 똑같은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 분석 단위가 있어요. 조그만 걸 연구해서 큰 거 연구하는 게 거시가 되고 큰 거 속에 작은 걸 이해하는 게 뭐다? 미시가 돼. 미안해. 조그만 미시가 돼요. 조그만 거 연구해서 큰 거 속에 작은 거 이해하는 게 뭐다? 거시가 돼요. 예를 들어봐. 여러분. 국사책의 역사 있잖아.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 대한민국이 보이나? 이게 미시예요. 그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의 의미를 제약한 게 뭐다? 이게 거시가 돼요. 됐지? 그러니까 인물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회 이해했다 미시가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인물의 전체 의미를 봐야 돼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게 뭐가 돼? 거시가 돼요. 그러니까 미시가 보세요. 사회는 없어요. 보다시피 누구만 존재한다? 개인만 존재하니까 개인이 합이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만 하나하나 이해하면 뭐가 보인다? 사회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회는 뭐다? 명목에 불과해요. 실질이 아니야. 사회 명목론이라고 그래. 됐지? 그래서 누가 나오면 사람이 나오면 전부 다 뭐야? 미시야. 행태론, 현상학, 공공선택론, 미시경제학이에요. 전부 다 사람 연구했을 때가 뭐다? 미시적이야. 그러면 누가 것일까? 환경이나 구조 같은 것들, 생태론이나 체제론 같은 것들, 후기행태기죠. 큰 것들. 남한필. 전체적으로 가보세요. 이 사회는요. 개인의 합, 이거 가야 돼. 플러스 알파예요. 이러니까 사람만 연구해서는 얘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봐야 돼, 안 봐야 돼? 사회 실제론이라고 그래요. 됐지? 사회 실제론. 근데 그 플러스 알파가 뭐야? 모르겠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란 비판을 받아요. 증명이 좀 어려워요. 신비주의다 읽어보시고. 사회 실제론 있고 주로 누구다? 환경 연구하는 생태론과 체제론들. 그치? 이런 것들. 비판 사회 구조 연구하는 비판 철학들. 역사 신제도, 사회학 신제도 전부 다 거시적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합리선택 제도주의 미시예요. 미시경제학이니까. 그래서 미시만 좀 외워도. 미시가 뭐가 있다? 행태론, 현상학, 공공선택론,
합리선택 제도주의 4개 정도만 요거만 알면 될 겁니다. 다시 행태주의, 현상학, 공공선택론 미시경제학이에요. 여기다 합리선택 제도주의도 미시경제학이에요. 요 세 가지, 4가지만 알면은 웬만하면 다 맞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이제 분석단위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누가 나온다? 중범위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는 적용범위야. 일반 이론이 뭐라고? 어떤 이론이 전 세계 어디다 다 적용되는 게 일반 이론이야. 이게 고전 이론들과 한 50년대까지 이래요. 50년대까지 주로 일반 법칙이었어요. 60년대부터 뭘 바뀐다? 중범위로 바뀌어요. 문화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 달라요. 답은 있지만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예요. 중범위적이야. 그래서 일반 이론이 좀 관념적이었고요. 중범위적 이론이 좀 실증적이에요. 그 다음에 주간 70년대부터 뭐가 들어온다? 개별 사례가 들어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그렇지? 일반 법칙이다, 중범위적이다, 소범위다. 주관차량은 좀 소범위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학 같은 것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야. 행정은 어디서 만들어졌다? 미국 거예요. 우리가 미국 행정 도입했어요. 성공 실패? 실패했습니다. 그럼 왜 실패했을까? 이게 논의하는 게 보편성과 특성이야. 자, 질문. 보편성은 어디나 적용된다는 거야. 그러면 미국 이론 도입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보편성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도입했던 거야. 근데 성공 실패? 실패했다는 보편성 말로 모두 있다. 특성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른 나라 이론을 벤치마킹할 수 있대. 보편이야 특수야? 보편이에요. 근데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 문화 맥락도 봐야 되고 환경도 봐야 돼. 뭘 인정해야 된다? 특성 인정해야 된다는 거야. 왜? 행정학이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미국 건데 이걸 도입했단 말이에요. 도입했는데 성공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얘가 나왔던 겁니다. 이건 이론의 적용범위 문제야. 보편성이 맞다면 일반 법칙이야. 근데 얘가 틀렸다 그러면 중범위나 개별 사례가 될 겁니다. 됐지? 여기까지입니다. 자, 베일리 이론이 있는데 잡아. 여러분. 우리가 봤던 게 주로 뭐다? 규범 이론이 있고 요게 과학. 요게 과학이고 이게 뭐야? 처방이에요. 가치 이론이니까. 그치? 봐봐. 미안해. 요게 사실이야. 요게 가치야. 어떤 현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연구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여기서만 기술은 디스크립션이에요. 아트가 아니에요. 묘사한다. 이런 의미야. 기술적이다, 서술적이다, 설명적이다. 과학 이론이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는 게 바로 뭐다? 규범 이론이고 이거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건 현상이고 이건 우리가 원한 이상이야. 그러면 이 현상을 이상으로 갖고 와야 돼, 안 갖고 와야 돼? 이게 바로 맨 마지막 수단 이론, 도구 이론이에요. 처방 이론들이야. 다시 우리를 뭘 봤다? 주로 과학 이론과 규범 봤지. 그리고 처방이 있었는데 처방을 도구로 표현한 거야 지금. 근데 봐, 이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은 착해요, 나빠요? 세상은 존재해요, 아니면 우리가 만든 거야? 이런 가정 이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올라가면 누가 있다? 가정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본다면 3가지였죠. 아니, 크게 본다면 실증과 규범이었는데, 규범이 있다는 건 바람직함이 있잖아. 그럼 현실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현실을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자, 여러분 할게요. 내가 여러분을 연구해 봤어. 객관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평균이 60에서 5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이거 과학이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소 90 넘어가야 돼. 이건 뭐야? 규범이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이 40, 50을 90 넘어가게 만들 도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가 돼?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이 친구는 열심히 할 친구일까? 아니면 게으른 친구일까? 이런 가정이 먼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만약 게으르다? 그럼 두드러 팰 거야, 새끼야. 방법이 없어, 이씨. 그치? 두드러 패고, 맞추면 돈 주고, 사주고, 틀리면 얻어맞고. 반면에 자발적으로 너무해. 그럼 내가 문제 막 던져줄 거야. 너 하라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던져줘도 안 한단 말이야, 지금. 그럼 방법은 패는 거밖에 없어, 이제. 그치? 내가 못 패니까 이익한테 패라고 그러겠어, 이제. 걔는 등치 크니까 패도 안 맞겠지. 옛날 이익이 데리고 왔는데 그 후배는 더 크더라고. 이 새끼 뭐 떼지 새끼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그냥. 됐지? 이만해 그냥. 갈게. 어쨌든 답이 전제가 있고 뭐 있다. 우리가 봤던 건 주로 밑에 거만 봤지만 전제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착합니다. 이거는 가정이야 그냥 전부 다. 성선설이 성악 가정인 거지 뭐 과학 이론 아니죠 솔직히 말해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다? 이론 분류 학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봐보시고요. 문제 하나 풀어볼게. 정체성 넘어갈게요. 문제가 없네. 이제 뒤에 가면 하나 나올 텐데 정체성은 넘어가고 전통부터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